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구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여성이며 현재 부모님과 함께 한식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얼마 전 잊지 못할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 보냈어요. 2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부모님과 함께 서울의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어요. 누구냐고요? 바로 전 남자친구의 엄마였어요. 남자친구랑 결혼했다면 제 시어머니가 되었을 사람이죠. 사실 남자친구와 파혼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의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바람에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부모님과 차린 음식점에서 시모가 될 뻔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게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그것도 저희 음식점에서 일하고 싶다고 면접 보러 온 상황이었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 집안을 무시하더니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뒤늦게 저희 부모님의 능력을 알아보고는 아쉬워했지만 이미 끝난 마당에 잘 될 일이 뭐 있겠어요? 당연히 채용도 물 건너갔고요. 헤어질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전 남자친구의 엄마 덕에 더 좋은 사람 만날 기회가 생긴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집안과 엮이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죠. 아무튼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전 남자친구 엄마가 뿌린 대로 거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동갑내기로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다가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쁜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30대 초반에 만나 2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보다 제가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어요. 제가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저 결혼할 시기가 됐으니까 만나고 있는 사람과 결혼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알겠다면서 차차 결혼 준비하자고 했고요. 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거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달랐어요. 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죠?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아, 그때 그랬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요. 제게는 남자친구가 그러했습니다. 연애 때는 마냥 좋으니까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보고 들을 수 있는데도 제대로 분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자는 대로 마냥 이끌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줏대 없이 잘 휘둘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단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저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는 남자친구를 이상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 사귀었던 사람에게 크게 상처받고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저랑 너무 잘 맞고 전에 만났던 사람들보다 나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똥차가고 벤츠남이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진심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제가 하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한 겁니다. 본인도 슬슬 결혼할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고 마침 저랑 사귀고 있으니 그냥 저랑 결혼하려고 한 거였죠. 남자친구와 저는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양쪽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됐죠. 우리 집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저 제가 좋으면 부모님도 좋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고 둘이 잘 만나고 있으니까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직업이나 능력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성실하고 책임감만 강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돈이야 둘이 함께 열심히 벌면 되는 거고 또 우리 집이 그렇게 못 사는 수준도 아니라서 걱정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비 시댁도 큰 반대 없이 둘이 좋으면 결혼하라는 입장이었어요. 양쪽 집안에 허락받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됐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 시모의 반응이었어요. 그래, 뭐 한다고 했지? 네, 저는 요리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요리? 그러면 요리사 그런 건가? 네, 비슷해요. 요리 전공했고 제 능력 살려서 현재는 요식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구만.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고? 엄마는 가정주부시고 아빠는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계세요. 아, 그럼 잘난 집안은 아니란 소리네. 나는 또 능력 있는 며느리였나 기대했는데 내 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조금 더 나은 집안의 여식과 결혼했으면 했거든. 원래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 자기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거. 그런데 어쩌겠어. 둘이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는데 내 욕심만 내세울 수는 없잖아. 그렇게 키우는 집안만 아니면 반대할 생각 없어. 툭 까놓고 말하면 예비시모는 저를 마음에 쏙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냥저냥 크게 못 사는 집안 같지 않으니까 허락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본인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허락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더 능력 있는 며느리 얻고 싶다는 말을 돌려 말했어요. 자식이 더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야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걸 굳이 제 앞에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넘겨도 되잖아요? 대놓고 네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 집안의 딸도 아니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니 허락한다는 태도에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첫 만남에 말이죠. 하지만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에 뛰어들었는데 대뜸 친정 부모님께서 농사일을 시작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두 분의 건강이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농사일을 시작한다고? 허리며 다리며 여기저기 아프면서 농사는 무슨 농사야? 아빠 일은 어쩌고? 네 아빠 내년에 가게 정리하잖아. 어차피 그만둘 건데 미리 땡긴다고 큰일 나겠니? 가게 정리하고 나랑 같이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그냥 쉬시지. 무슨 농사를 한다고 그래.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다 괜히 몸 상하면 어쩌려고. 아유, 우리가 애야? 너 걱정 안 되게 조심해서 잘할게. 무리하지 않게끔.
마침 놀리고 있는 땅을 어떻게 써먹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이참에 농사지어서 제대로 활용하면 좋잖니. 집에서 놀면 뭐해? 그냥 네 아빠랑 슬슬 농사나 지으면서 지내려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십니다. 엄마는 가정주부시고 아빠는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이제 장사도 잘 안 되고 무료한 마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편히 쉬기를 바랬는데 두 분은 아직 팔팔하다면서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 분 몸 상할까봐 걱정하는 걸 알고는 그런 일 없게 자신들이 알아서 잘 챙기겠다고 하셨어요. 말이 같이 농사 짓는 거지 정작 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할 거라면서 걱정 붙들어 매라고 하셨죠. 그냥 이렇게만 보면 정말 평범한 분들 같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색을 보면 그냥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능력 있는 분들이십니다. 사실 저희 친가 쪽에는 땅이 많았어요. 그 땅을 대대로 자손에게 물려주셨는데 저희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땅들을 물려받으셨습니다. 땅이 많고 워낙 넓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중에서 몇 개는 처분하고 몇 개는 가지고 계셨는데 글쎄 그 땅에 농사 지을 거라고 하셨어요.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저희 부모님이 엄청난 땅 부자라는 걸 아실 테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될 겁니다. 저도 가끔은 저희 부모님이 엄청난 땅 부자라는 걸 잊을 때가 많아요. 진짜 행색이 초라하기 그지없거든요. 돈도 그렇게 많은데 어찌나 검소한지 모릅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절약이 투철하신 분들이에요. 아무튼 저희 부모님은 땅 부자로 돈도 많은데 굳이 힘든 농사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니 저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돈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일에서 물러나 편하게 노후 생활 보내도 될 텐데 그 힘든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왜 저러실까 의아스러웠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신 상태였고 아빠는 무릎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농사라니 젊은 사람도 농사 짓다가 곡소리가 절로 나오는 마당에 나이 드신 두 분이 농사 짓는다는 게 가능하기나 할까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농사 짓기로 결심하셨는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부모님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그냥 놀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면서 값진 열매를 맺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싶다나 뭐라나. 아무리 말려도 두 분 다 들을 생각을 안 하셨고 저는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시겠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리던 잔소리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몸에 무리 안 가게 조심조심해서 일하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날은 부모님께서 가게를 정리한 다음 농사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빠가 일하다가 그만 허리를 삐끗하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허리 좀 어때? 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 괜찮아. 파스 붙였으니까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파스 가지고 되겠어? 딱 봐도 많이 삐끗한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어서 일어나. 나랑 같이 병원 가자. 아이, 그냥 조금 삐끗한 거 가지고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그럼 계속 이렇게 파스 붙이고 누워있게? 그러길래 내가 농사일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럴까봐 그렇게 말린 거야. 노후 생활 편하게 해도 되면서 뭐하러 이런 고생을 해? 이런 일이 생길까봐 농사 짓는 걸 그렇게 말린 건데 결국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속상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시려고 해도
괜찮다. 심하게 다친 거 아니다. 그냥 파스 붙이고 침 좀 맞으면 금방 괜찮아진다면서 되려 저를 안심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어찌나 고집을 부리셨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자는 제 말을 도무지 듣지 않으셨거든요. 꼭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사서 고생하시니까 답답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대체 왜 이러시냐면서 한 번도 농사 지어본 적 없는 분들이 무슨 농사냐면서 화도 냈고요. 그러자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아빠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 생각나서 그래. 좋은 땅 물려주셨는데 저렇게 두기 죄송해서.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은 두 분 뜻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 몸 아픈 것보다 마음 아픈 게 더 싫은 거야, 네 아빠는. 이날 엄마에게 아빠가 농사 짓겠다고 고집부린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아빠의 속사정을 알게 되니 차마 더 이상 고집 그만 부리시라고 말릴 수 없겠더라고요. 아빠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마음의 빚이 있으셨어요. 원래 할아버지는 농사꾼이셨습니다. 땅이 많고 부유했지만 조상님께 물려주신 땅에 농사 짓고 좋은 곡식 수확하는 게 숙명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아빠도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농사꾼이 되기를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농사 짓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지켜봐서 그런지 진절머리가 났다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도와서 종종 농사일을 하기도 하셨고요. 아빠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는데 자꾸만 농사 지으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발심에 더욱더 농사와 담을 쌓게 되었고 못나게 행동했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물려주는 땅을 값지게 잘 쓰라고 하셨다는데 아빠는 그 말을 지키지 않으셨대요. 지긋지긋한 농사일은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냥 몇 개를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임대 놓거나 놀리면서 지내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지난 날이 그렇게 후회됐다고 했습니다. 사실 농사가 싫은 게 아니라 농사 지으면서 고생하는 두 분의 모습이 싫었던 건데 못나게 행동한 게 너무 죄송스러웠대요. 그냥 농사 짓는 게 싫었을 뿐이지 별다른 꿈도 크지 않으셨대요.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결심하셨다는군요. 죽기 전에 한 번은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로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물려주신 땅을 값지게 사용하겠다며 다짐하셨고 뒤늦게 농사일에 뛰어드신 거죠. 잘 몰랐는데 저희 집 땅이 농사짓기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대로 내려올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하셨죠. 아무튼 그런 이유로 농사 짓겠다고 고집 피우신 거였어요. 나중에 죽어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얼굴 볼 면목이 없을까봐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나니 더 이상 그만두라고 화를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의 빚이 크면 저러실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더 이상 말리는 게 아니라 두 분의 건강을 더욱더 살뜰하게 챙기는 것뿐이었어요. 말린다고 들으실 것도 아니고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저러시는 건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냥 몸에 무리 되지 않게 다치지 않으시도록 옆에서 챙기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결혼 준비하면서도 틈틈이 부모님의 일을 거들어드리기도 하고 잘 챙기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됐고요. 그전에는 부모님이 농사일을 시작하셨다고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못 가 고생스럽다며 농사일을 금방 포기하실 줄 알았고 결혼 준비다 뭐다 너무 정신없이 바쁜 탓에 말할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난 김에 이야기하게 된 거죠. 결혼 준비로 바쁜데
제가 부모님 일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예비 시모에게 파혼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파혼하자니 왜? 엄마가 이 결혼 죽어도 안 된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농사짓는 너희 집안이 싫대. 난데없이 남자친구에게 파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혼 준비가 워낙 바쁘니까 저는 마음이 점점 급해지는데 남자친구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어요. 저한테 다 밀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저만 죽어라 고민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같이 하는 결혼인데 왜 나만 신경 쓰냐면서 서운하다며 이야기했더니 대뜸 예비 시모가 결혼을 반대한다면서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랑 결혼하고 싶지만 본인 엄마가 하도 반대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도무지 말할 용기가 안 나서 시간만 질질 끌어댔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서운하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제야 숨겨놓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갑자기 파혼 통보를 받은 것도 어이없었지만 파혼하는 이유도 기가 막혔어요.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짓는 게 파혼 사유라니 하도 어이없어서 이게 무슨 경우냐며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짓는다는 말을 하자마자 시모가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집구석이랑 절대 사돈 못 맺는다고 난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시모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서 저더러 대신 이야기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예비 시모랑 이야기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글쎄, 그때는 엄마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뭘 해보지도 않고 아주 쉽게 저를 포기한다는 말과 같았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고 저 아니면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절대 못하죠. 딱히 그런 건 아니니까 예비 시모의 뜻대로 파혼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때 진짜 배신감이 확 들었습니다. 정말 저랑 헤어지기 싫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본인이 설득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아니, 애초에 이런 말도 안 꺼냈을 겁니다. 본인 엄마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결혼을 반대하는 거냐 난리 쳤겠죠. 조금의 노력도 없이 너무도 허무하게 저를 포기하겠다는 남자친구를 보고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고작 이런 남자를 믿고 결혼을 결심했구나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사실상 남자친구의 태도만으로도 파혼은 확정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해도 이런 사람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예비시모를 만나야겠다고 했습니다. 예비시모를 설득하고자 만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왜 결혼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말입니다. 만나서 갑자기 왜 결혼을 반대하는 거냐, 우리 부모님이 농사 짓는 게 뭐가 문제냐고 묻고 싶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예비시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사짓는 저희 집안이 천박해서 싫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지금 천박하다고 하셨어요? 그래, 천박해서 싫어. 내가 너한테 말했지? 내 새끼는 능력 있는 사람이랑 결혼시키고 싶었다고? 솔직히 말해서 너희 집안에 볼 게 뭐 있니? 그렇다고 네가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잖아. 별 볼 일 없어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게 생각해서 허락했어. 그런데 농사 짓는다는 말을 딱 듣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 내가 왜 그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어야 해? 우리 집안이 그렇게 잘난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농사짓는 집안과 같은 급은 아니지. 농사짓는 게 뭐 어때서요? 천박한 거랑 농사짓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비 시모는 농사짓는 것 자체가 천박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대체 농사짓는 거랑 천박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며 막 따졌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농사짓는 인간들은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할 줄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사서 고생하는 거라면서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미친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농사 짓는 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까지 혐오할 수 있는 건지 놀라웠습니다. 이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비 시모에게는 농사에 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농사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한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한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도 참을 수 없지만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건 더더욱 참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면서 저더러 나가 떨어지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본인 엄마가 반대하면 결혼하기 힘들다면서 저더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나 뭐라나. 진짜 오만 욕에 나오는 걸 겨우 참고 최대한 이성 챙기면서 말했어요. 이 결혼 내가 파혼당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맞파혼하겠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엄마는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을 상대로 파혼하자는 소리를 하냐면서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왜요? 농사짓는 집딸은 함부로 파혼하자는 소리도 못하나요? 어차피 파혼하기로 한 거 편하게 아줌마라고 말할게요. 아까 아줌마 입으로 말했잖아요. 이 집도 크게 잘난 거 없는 집안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아줌마 집안 저희 집보다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요. 그뿐이에요? 아줌마 아들은 또 어떻고요?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결혼해야 하죠? 그것도 저희 집안 무시하는 집안과 인연 맺을 필요 없잖아요. 저 여기 아줌마 설득하려고 온 거 아니고 뭐 때문에 농사짓는 집안을 싫어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야기 듣는 내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이런 집안에 시집 오려고 했구나. 소름이 쫙 끼친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어요. 같이 파혼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충고 하나 하겠는데 농사한다고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아줌마가 못나면 못났지 저희 부모님은 못나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농사 짓는 거 천박하다 어쩐다면 가만 안 둬요? 아시겠어요?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의 엄마는 잔뜩 열받은 표정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천박한 걸 천박하다고 하지 뭐라고 하냐면서 바락바락 소리쳤고 본인들한테 따질 게 아니라 천박하게 농사짓는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크게 잘난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있는 척이냐며 되지도 않는 소리 말고 본인 집에서 썩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당장 헤어지라고 했고요. 저는 함부로 사람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칠 날이 꼭 올 거라고 받아쳤고 어디에 얼마나 잘난 며느리였고 사는지 두고 보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아무리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어도 나보다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굳이 부모님이 땅 부자라는 걸 밝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 앞으로 땅이 몇 개 있다면서 설명하기도 싫고 그걸 믿게끔 해명하기도 귀찮잖아요? 제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르고 끝나는 게 잘 됐다 싶었어요. 괜히 알아봤자 뒤늦게 질척거리면 곤란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100이면 100, 돈에 환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좀 있는 거 알면
바로 태세 전환하고 달라붙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어디 한번 두고 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제 마음은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나 화가 났습니다. 감히 저희 부모님에게 천박하다고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남자친구에게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본인 엄마라고 해도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저랑 만난 시간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본인 엄마 말을 듣는 게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상처를 준 건 그들인데 왜 저만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원망하고 그의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만났던 지난날의 기억은 쉽사리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정말 사랑해서 그랬나 봐요. 아무리 상대방이 믿고 제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한순간에 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상처받은 만큼 그 이별은 더욱 지독하고 아프기만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준비하던 결혼을 멈추고 모든 예약을 취소했어요. 물어야 할 위약금은 남자친구에게 넘겼습니다. 먼저 파혼을 제기했고 우리 부모님을 모욕했으니 다 지불하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또 실랑이가 있었지만 저는 어느 것 하나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나갔습니다. 그들로 인해 손해본 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죠. 농사짓는 집안이랑 상종하기 싫어서 파혼한 건데 그거 가지고 무슨 손해배상이냐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난리치더군요. 한 푼도 못 준다고 버티길래 소송으로까지 번졌어요. 소송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끝이 없는 정말 지독한 싸움이었습니다. 어찌나 즐기고 또 즐겼는지 몰라요. 만일 제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다면 저는 다 그만두고 덮었을 거예요. 제가 돈 때문에 배상금을 청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너무도 괘씸해서 어떻게 하면 벌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온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돈돈거리는 사람들은 돈에 울고 돈에 웃는 법이니까요. 긴 시간 동안 소송하며 그들과 끈질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결과는 저의 승리가 되었고 비로소 저는 그들을 온전히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랑 파혼하고 소송까지 이어지니까 부모님은 우리가 헤어진 이유를 알게 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평생 숨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들키고 말았어요. 혹여라도 본인들 때문에 파혼했다고 생각하실까봐 결혼 전에 그런 집안 걸러낼 수 있어서 하늘이 도왔다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제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것 없다고 했지만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집안과 연 끄는 건 잘된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안 겪어도 될 일을 겪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비록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지은 마음의 짐 때문에 농사일을 시작했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모님께 땅 정리하고 서울에서 음식점을 열어 장사하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요리를 전공한 사람이고 직업적으로 음식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해온 사람입니다. 나중에 저만의 가게를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이왕 결혼도 물 건너가고 시간도 많이 주어졌으니 알차게 쓰고 싶었어요. 부모님 나이도 있으신데 농사일하면서 힘들게 고생하시지 말고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편하게 일하며 쉬시라고 했어요. 도와만 주신다면 뭐든 제가 다 도맡아서 하겠다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나니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어디서 샘솟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든 잘 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며칠 고민하시더니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땅인데 지금 물려준다고 큰일이야 나겠냐면서 저더러 삶아먹던 끓여먹던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신 땅 중에 작은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작은 땅은 주말 농장처럼 소소하게 텃밭처럼 사용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한번 시작한 농사인데 끝은 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전문 농사꾼에게 관리를 맡기고 농사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개업하는 음식점 일에도 같이 관여하셨어요.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대략 2년 정도가 흘렀을 때 저는 서울에서 제가 꿈꾸던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을 처분하고 나니 엄청나게 큰 돈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돈으로 음식점을 차렸는데 생각보다 평수가 커서 직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만으로는 굴러가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직원 채용 공고를 올리고 한창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미리 이력서를 살펴보던 중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많은 이력서 중에 제가 아는 얼굴이 있더군요. 실례합니다. 면접 보러 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 바로 전 남자친구의 엄마가 저희 가게로 면접을 보러 왔더라고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저희 면접 보러 왔다고 인사하는데 진짜 이런 인연이 다 있을까? 어떻게 내가 개업한 가게에 면접을 보러 올 수 있을까? 사람 인연이 참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엄마도 인사 후 저를 알아보고는 순식간에 표정이 싹 굳더니 네가 여기 왜 있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소송으로 본인 아들 돈 뺏어가더니 한가하게 밥 먹으러 왔냐면서 비아냥거리길래 제가 여기 왜 있는지 그 정체를 똑똑히 알려줬습니다. 너! 아니, 네가 왜 여기 있어? 어? 하, 우리 아들 돈 빼앗아서 한가하게 밥 먹으러 온 거야? 아주 팔자 좋다 너. 그래, 너 잘 만났다. 네가 내 아들한테 한지 생각하면 열받아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어. 면접만 보고 바로 상대해 줄 테니까 여기 잠자코 기다려. 잠자코 기다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야? 면접 보러 오셨다면서요. 아줌마랑 면접 볼 사람이 저니까 가만히 있기 어렵지 않겠어요? 이건 또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네가 뭔데 내 면접을 봐. 아, 너 여기 취직했니? 부모는 농사 짓고 딸은 음식점에서 일하고 아주 가지가지 한다. 면접 보러 오셨다는 분이 참 경우가 없으시네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이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까. 하긴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죠. 이쯤하고 그냥 제 소개 바로 할게요. 오늘 아줌마랑 면접 보는 사람이고 이곳 사장이에요. 저는 전 남자친구 엄마에게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네가 무슨 사장이냐면서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안 믿길래 영업신고서랑 명함을 보여줬더니 그제야 제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서 네가 왜 여기 사장이냐고 따지더니 바지 사장인 거냐고 묻더군요. 그러다가 본인 아들한테 빼앗은 돈으로 차린 거냐고 난리치길래 그 돈으로 이렇게 큰 가게를 어떻게 차리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출을 받은 거냐, 어디 돈 많은 사람이라도 꼬셨냐 등등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길래 다른 쪽에 계시던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을 처분해서 차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알려드릴게요. 아줌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출받거나 돈 많은 사람 꼬셔서 차린 거 아니고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으로 차린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부모님 아줌마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워낙 검소하신 탓에 티를 잘 안 내셔서 그렇지 땅을 몇 개나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 저한테 물려주셨고 저는 그거 처분해서 이렇게 큰 음식점 차린 거고요. 그런데 아줌마를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날까요? 그것도 저희 가게 일할 사람 뽑는 면접 자리에서요? 땅을 물려받았다고? 아니 대체
땅이 얼마나 많길래 서울에서 이렇게 큰 음식점을 차린단 말이야? 대출 하나도 안 끼고 차린 거야? 세상에, 그럼 이게 다 얼마야? 제 말을 들은 전 남자친구의 엄마는 날 새우던 표정을 감추고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가게도 아니면서 시세로 따지면 얼마인가 유추하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더러 밥이나 먹자고 하더군요. 그간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지난날의 앙금도 풀자면서요. 갑자기 태세 전환하더니 아들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본인 욕심 때문에 헤어지게 해서 마음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도 미안했고요. 마침 음식점이니까 여기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길래 저는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본인이 밥 먹자고 하면 제가 알겠다면서 밥 먹을 사람인가요? 제게 한 짓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진짜 대단하더군요. 아마 뒤늦게 후회스러웠겠죠. 부모님과 제 능력을 알고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수작 부리는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끝났으니 이만 나가보라며 문을 열었고 그걸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그러자 시모의 표정이 또 싹 바뀌더니 지금 본인을 무시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나가라니! 너 지금 나 무시하니? 내가 면접 보러 왔다고 우스워? 내 딴에는 지난 감정 풀고 싶어서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한 건데 감히 호위무사를 무시해? 네가 그렇게 살았어? 돈이 있으면 뭐해? 사람 무신하고 기분이 안 됐는데. 너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지 않아? 내가 알기로는 우리 아들보다 네가 더 많이 좋아했어. 네가 원한다면 내가 다시 우리 아들이랑 이어질 수 있어. 알지? 걔 내 말만 듣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면접 보러 왔다고 사람 무시하지 말고. 사람이 중요하지 뭐 하는지가 중요하니? 사람이 먼저잖아. 지금 본인한테 하신 말씀이죠? 제가 아줌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본인 입으로 잘도 말씀하시네요? 맞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뭘 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이 세상에 사람보다 나은 건 없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듯 다 사랑하는 일인데 의미 있고 숭고한 거죠. 그런데 아줌마는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부모님 무시하셨던 것 같은데 천박하게 농사나 짓는다고. 그거 이제 와서 아니라고 말 바꾸시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아줌마 꼴만 더 우스워지니까. 저는 면접 보러 왔다고 무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왜 무시할 만한 일이에요? 저희 가게에서 일러주실 소중한 분 뽑는 자리인데 그래서 저는 아줌마처럼 사람 무시하고 이것저것 따질 생각 없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저와 다르잖아요. 하는 일 가지고 쉽게 사람 무시하는 사람, 저는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만 내려가 주세요. 아, 맞다. 가실 때 가더라도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력서 보고 되게 궁금했는데 농사 짓는다고 사람 무시하고 직업으로 이것저것 따지는 분이 뭐하러 음식점에서 과일을 하세요? 그것도 아줌마 생각에는 천박한 일인가요? 뭐? 제 말을 들은 전 남자친구의 엄마는 몸을 파르르 떨며 간신히 화를 참는 모습이었고 이내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전에 제게 한 말이 있어서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분해에 못 이겨 몸을 파르르 떨면서도 제 말에 반박할 건더기가 없으니까 결국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내깎게 사람을 무시하냐고 난리치더군요. 음식점에 있는 물건을 막 집어 던지길래 하는 수 없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헤어졌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경찰서에 오자 남자친구의 엄마는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지었고 아까와는 다르게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발 선처 바란다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엄마 대신 사과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고 음식점 개업해서 좋은 기운 이어나가야 할 시기에 괜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좋게 합의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본인한테 미련이 있는 줄 알고 착각했나 봐요. 경찰서를 나올 때 2번 다시 보지 말자고 했고 본인 엄마 관리 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희 가게에 찾아와서는 제게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난 말을 꺼내더군요. 잘 지냈어?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 나눴네. 경찰서에서 너 보고 계속 생각나서 찾아왔어. 아무래도 나 아직 너 못 잊었나 봐. 잊은 줄 알았는데 다시 너 보고 나서 깨달았어. 아직 널 사랑하고 있다는 걸. 너한테 연락 못했지만 엄마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후회 많이 했어. 그때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미안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그리고 너만 괜찮으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 진짜 너 많이 사랑해. 갑자기 찾아와서는 되지도 않는 소리를 늘어대는데 어찌나 역겹던지. 분명 제 엄마한테 음식점이 내 거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으로 돈 좀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소리를 짓거린 거겠죠. 진짜 보기 싫은 얼굴을 연달아 봐서 짜증나 죽겠는데 미친 소리까지 듣고 있으니까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그때 파혼하면서 뺨 한 대 못 때린 게 은근히 아쉬웠는데 이 기회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게 제대로 맛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가서 소금을 가지고 갔고 전 남자친구한테 뿌리며 쫓아냈어요. 이게 미쳤나? 감히 어디서 사랑이란 소리를 짓거려? 나한테 그딴 소리 하면 내가 흔들릴 줄 알았니? 내가 땅 물려받았다고 하니까 일어나 본데 꿈 깨! 아무리 만날 남자가 없어도 너 같은 거랑은 안 만나. 그냥 평생 혼자 살다 죽고 말지. 줏대 없이 제 엄마 말만 듣는 마마보이 같은 너를 내가 왜 만나니? 내 능력이면 너보다 더 잘난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번 다시 여기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이렇게 안 끝나. 그때는 다른 걸로 확 걸어서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나한테 또 뜯기고 싶으면 얼마든지 와보든가. 전 남자친구를 향해서 소금을 뿌려대며 내쫓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가 더 굵은 소금을 가지고 나와서는 남자친구를 향해 인정사정 없이 뿌려댔어요. 저한테 겨우 그걸로 되겠냐면서 있는 힘껏 팍팍 뿌리셨습니다. 재수없는 놈이 재수없는 일 몰고 온다고 우리 가족이 차린 음식점에 괜히 안 좋은 기운 묻히러 왔다면서 진짜 오만 욕과 함께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내 딸 앞에 또 나타나면 그때는 본인이 가만 안 놔둘 거라고. 다음에는 소금이 아니라 똥바가지를 퍼올 거라면서 제대로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인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별일이 다 있다 생각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방 먹이고 제대로 끝낼 것 같아서 속이 다 후련했어요. 저는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음식점을 잘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힘든 일 다음에 좋은 일 온다더니 앞으로 음식점 운영하면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